완전 무결과 성스러움의 길. 세상 모든 신비는 침묵의 심연에 잠겨 있나니 그 침묵을 감히 품으려는 용기 있는 영혼만이 진정한 언어를 발견하고 빛을 발하리라.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다. 명료성과 신비의 파트너십. 62번과 61번의 상호작용. 존재의 물음을 열다. 우리는 왜 의미를 갈구하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호기심을 넘어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내면적 요구에서 비롯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종종 이유 없는 허무감이나 설명할 수 없는 충동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묵직하게 속삭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1번이 품고 있는 신비의 언어이자 주역에서 내면의 진리로 알려진 성스러움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신비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직관의 손짓은 언어로 담기기를 원하고 내면의 감흥은 외면의 질서 속에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때 62번 키가 등장합니다. 질서의 언어, 명확성의 힘을 지닌 62번은 61번이 품고 있는 근원적인 신비를 해석하고 구조화하려는 이성의 빛입니다. 62번 유전자 키는 마치 생명의 책을 대표하는 색인 또는 용어집처럼 우주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코딩된 정보를 층층이 담고 있습니다. 62번의 프로그래밍 파트너인 61번은 마치 태양과 달, 이성과 직관, 말과 침묵처럼 서로 정반대에 위치하면서도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입니다. 유전자 키 시스템에서 이러한 관계를 프로그래밍 파트너라 부릅니다. 이 파트너십은 단순한 기능적 협력을 넘어 인간 의식의 심오한 작동 방식을 드러내는 핵심 기제입니다. 우리는 이 두 키의 만남을 단순한 상보적인 기능의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깊은 철학적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신비는 언어를 필요로 하고 언어는 신비를 통해 정당화됩니다. 이들의 상호작용은 인간의식이 어떻게 세계를 바라보고 어떻게 자기 안의 의미를 정제하여 바깥으로 드러내는가에 대한 놀라운 은유적 서사를 제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61번 유전자 키는 마치 땅속의 불씨처럼 무의식의 신성한 질문을 짚이며 62번 유전자 키는 그것을 단어와 논리라는 지상 이외의 언어적 표현으로 탄생시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철학이 언어를 통해 신비를 건드리려는 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미분적 감흥 61번이 기호화된 명제 62번으로 외화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무언가를 이해했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여정은 이 두 키의 상호작용의 세 가지 차원 그림자, 선물, CD로 풀어가는 묵상의 과정입니다. 지성과 혼돈의 그림자 속에서 이제 질문해 봅시다. 삶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우리는 그 진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62번과 61번 그림자 주파수는 이 물음에 대해 흥미롭지만 때로는 불편한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62번 지성은 모든 것을 이성의 그물로 잡아내려 합니다. 논리로, 근거로, 구조로 세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집요한 욕망입니다. 이것은 영리해지려는 어리석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세부적인 것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거나
자신의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 타인을 공격하고 모호한 세부 사항으로 반박하는 세세한 것에 얽매이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반면 61번의 정신병은 설명되지 않은 신비 앞에서 길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은 채 허공 속을 떠돕니다. 이것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무력한 허무감에 잠기거나 자신만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광신에 사로잡혀 타인에게 자신의 믿음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발현됩니다. 이 둘이 맞부딪힐 때 한쪽은 너무 많이 말하고 다른 쪽은 말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립니다. 내면과 관계 속의 그림자 순환. 머리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62번은 감정과 신비 앞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확증과 설명입니다. 그러나 신비에 빠진 61번은 그 확증 불가한 삶 속에서 방황합니다. 이때 62번은 말합니다. 그건 내가 과민한 거야.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혹은 그걸 증명할 수 있어? 논리적으로 말해봐. 이러한 차가운 반응은 61번의 그림자에게 비수처럼 꽂힙니다. 진실을 갈구하며 휘청이는 가슴 앞에 세밀한 언어는 때로는 폭력이 됩니다. 혼란은 더욱 심화되고 상대는 더 깊은 침묵 속으로 퇴각합니다. 반대로 61번 그림자가 자신만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광신에 사로잡히면 62번은 그것을 논리로 분석하려 합니다. 그건 너만의 착각이야. 너의 말에는 근거가 없어. 그러자 61번은 더 크게 외칩니다. 너는 이 깊은 진실을 이해할 수 없어. 이때 갈등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가슴이 내는 진동과 머리가 펼치는 언어가 서로를 배척하는 장면입니다. 이 만남은 생산적인 변증법이 아니라 상호 고립의 자기 강화가 됩니다. 감정은 더 외로워지고 논리는 더 냉소적이 됩니다. 내면 심층에서 일어나는 분열, 이러한 갈등은 외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도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해결하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이 가슴 깊은 곳을 짓누릅니다. 이럴 때 62번 그림자는 삶을 계산하고 분해하면서도 정작 그 핵심을 붙잡지 못한 채 헛도는 총명한 어리석음의 상태에 빠집니다. 러드는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똑똑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이라고요. 이 그림자의 억압적 형태는 지나친 분석과 분류로 삶을 조각내는 강박이고, 반응적 형태는 비꼬기와 논쟁을 통해 자기 방어를 극대화하는 태도입니다. 61번 그림자는 이와 달리 감정과 직관이 지나치게 증폭된 상태입니다. 억압적으로는 무력한 허무감에 잠기고, 반응적으로는 절대 진리의 선포자가 되어 타인에게 자기 믿음을 강요합니다. 이 둘이 한 사람 안에서 충돌할 때 머리는 모든 것을 알아야만 한다고 외치고, 가슴은 나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공허하다고 울부짖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분열의 비극입니다. 치유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치유의 길이 열린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내면의 대립을 인식하고 그것이 외부 관계로 어떻게 투사되는지를 직면할 때 비로소 그림자의 주파수는 선물의 가능성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가슴을 감싸 안고 가슴이 머리의 명료함을 존중하게 될 때 신비는 지혜로, 지성은 자비로 변모하게 됩니다. 선물의 교환곡, 정교함과 영감, 창조의 하모니. 그림자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의 빛은 더욱 선명합니다. 62번과 61번의 에너지는 각각 지성의 정교함과 내면의 영감을 상징하지만 이 둘이 진정한 선물로 발현되는 순간 우리는 그 어떤 논리적 분석보다도 아름다운 의식의 협주곡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62번의 정교함은 단순한 정확함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가장 섬세하게 직조해내는 지성의 미학입니다. 그리고 61번의 영감은 불확실성 속에서 솟아나는 존재의 원초적 불꽃입니다.
이 둘의 만남은 마치 한 명의 시인과 한 명의 서기가 서로 존재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62번과 61번 프로그래밍 파트너십의 선물의 차원에서 발현되는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가슴이 불을 지피고 61번, 머리가 그 불을 형태로 담아냅니다. 62번. 영감은 흘러넘치고 정교함은 그것을 다듬습니다. 이 순간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언어와 영감, 서로를 품다. 한 사람의 내면에서 떠오른 감각, 장면 혹은 설명할 수 없는 통찰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1번이 불러오는 영감입니다. 영감은 당신의 내면에 있는 환상의 일부를 파괴하고 갇혀있던 에너지를 크게 방출하며 당신의 정신적 구조를 느슨하게 하고 사랑의 폭을 넓히고 확장하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 전달되지 않으면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연기가 됩니다. 바로 그때 62번 에너지가 개입합니다. 62번의 정교함은 영감의 불꽃을 언어와 구조의 유리잔에 담습니다. 마치 시인이 감정의 물결을 한 편의 시로 응축하듯 62번의 선물은 61번의 신비한 속삭임을 이해 가능한 기호로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변환시킵니다. 61번 선물과 함께 62번 선물인 정교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감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62번의 정밀함은 삶의 신비를 훌륭한 지성과 아름다움, 경제성으로 표현하는 데 능숙하며 그들이 말한 거의 모든 것은 아름답고 날카로우며 매끄럽습니다. 리차드 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이 이끄는 대로 논리가 이를 묘사할 때 사람들은 저절로 귀를 기울인다. 이 구절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두 유전자 키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61번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물음을 던지고 62번은 그 물음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은 생의 방향성과 표현의 힘이 조화를 이루는 창조의 시작점입니다. 관계 속의 시너지, 이러한 시너지는 개인 내면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 속 인간관계와 협업의 장면들 속에서도 놀라운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한 사람이 강한 비전과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61번, 다른 이는 그 비전을 현실의 언어로 번역하고 계획으로 정리해줍니다. 62번. 이것은 흔히 이상주의자와 실행가 혹은 예술가와 기획자가 어우러질 때 벌어지는 창조적 융합입니다. 혹은 한 사람의 내면 안에서 두 에너지가 교차합니다. 직관이 불을 지피고 이성이 그것을 길러냅니다. 이 과정은 종종 몰입 상태로 경험됩니다. 영감이 떠오르자마자 마치 누군가 옆에서 속삭이듯 정확한 언어와 형상이 따라붙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삶을 단지 사는 것을 넘어 하나의 작품으로 빚어가는 예술적 여정으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시티의 춤, 완전 무결과 성스러움, 침묵 속의 완성. 세상의 모든 말은 언젠가 침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완전히 가라앉을 때 비로소 진짜 말이 들립니다. 62번과 61번의 시티는 이 침묵의 깊은 지층 속에서 울려 퍼지는 두 개의 맑은 종소리입니다. 62번의 완전 무결함은 생각과 말, 행동 하나하나가 더 이상 개인의 의지나 판단이 아닌 우주의 흐름과 완벽한 일치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인간은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투명한 자가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스스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주가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고 우주가 움직이게 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무아의 투명한 매개체, 그 존재는 진실의 도구로서만 살아갑니다. 62번 시대는 지능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하며 에고의 죽음을 통해 순수한 의식이 유전자 운반체를 통해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신성한 우주 기하학은 완전한 언어이며 이 안에서 당신의 모든 움직임과 호흡이 순수한 빛의 발산이 됩니다. 반면 61번의 성스러움은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는 의식 상태입니다. 존재 전체가 신성과 일치된 자각 속에 있고 모든 것이 이미 거룩하며 완전함을 압니다. 하찮은 먼지 하나도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도 본래부터 성스러운 것입니다. 삶은 더 이상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미로 충만한 경외의 장이 됩니다. 61번 CT는 어떤 장소도 어떤 상태도 아니며 성스러움의 내적인 경험, 즉 신성과 하나 되는 경험입니다. 이 CT 안에서 진정한 실제가 시작되며 왜라는 질문은 멈추고 압력은 태양신경총 시스템을 통해 온 우주로 퍼져갑니다. 당신은 자신이 완전히 비어있고 그러면서도 끝없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자가 없는 경험이며 삶은 더 이상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미로 충만한 경외의 장이 됩니다. 하나의 진리, 두 개의 문. 이 두 시대는 결국 하나의 진리를 다른 언어로 발화한 것입니다. 완전 무결함은 나는 존재의 진리에 흠없이 응답한다는 내적 선율이고 성스러움은 모든 존재는 원래부터 거룩하다는 우주의 선언입니다. 하나는 말의 완전성이고 다른 하나는 존재의 신비성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스러움은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고 진정한 무결함은 그 태도에 깃든 경외감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마치 동면의 양면처럼 혹은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두 시대는 서로를 통해 하나가 됩니다. 깨달음의 춤, 삶의 성스러운 무대. 어둠 속에서 왜, 와, 어떻게를 되뇌던 질문의 나비 한 마리가 마침내 깨달음의 꽃 위에 살포시 내려앉습니다. 이것은 단지 62번과 61번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매일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 혼돈과 침묵의 바다를 헤매던 61번의 영혼은 어느 날 문득 그 혼돈 속에서 영감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62번의 정밀한 언어와 지성의 옷을 입고 현실이라는 무대 위에 아름다운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가슴에서 피어난 진실은 입술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고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작은 불꽃 하나씩을 옮깁니다. 말 없는 이해, 말해지지 않는 사랑. 어느 순간 우리는 질문과 해답이 서로를 완성시키는 하나의 몸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진실하고 말은 침묵보다 명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의 자리에서는 이 둘의 구분마저 의미를 잃습니다. 거기엔 말 없는 이해, 말해지지 않는 사랑, 그리고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깊은 평온만이 흐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춤. 그러나 이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문턱입니다. 내면의 성소에서 피어난 영감이 우리의 삶이라는 일상 언어로 조용히 퍼져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삶이란 명상이 될 수 있고 말이란 시가 될 수 있으며 존재 자체가 하나의 성스러운 무대임을 이제 춤을 시작할 시간. 오늘도 마음 한켠에서 은은히 울리는 신비로운 음류를 놓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그 속엔 62번과 61번의 에너지가 하나의 속삭임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 속삭임은 말합니다. 가슴 깊은 곳의 진실을 듣고 진실을 조용히 나눠줄 것. 의문을 포기하지 말되 의문은 언제나 몸소 대답하게 될 것. 이제 그 섬세한 멜로디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의식의 춤을 추어보십시오. 질문은 이제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답도 결국 당신이었습니다. 그 깨달음 위에서 당신의 삶은 더없이 조용하게 그리고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